그래서 이제 삼위산으로는 반고가 갑니다. 그래서 이 삼성기, 환단고기를 통해서 중국은 개벽신화, 창조신화로 알려져 있는 그 반고도 실존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웅천왕이 태백산정에 신단수 아래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삼국유사 고조선기에 있잖아요. 어디선가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바이칼을 우리의 어떤 정신적 고향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칼에서부터 이렇게 이건 직선 거리를 얘기한 것인데 이렇게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죠. 내려오는 이게 산을 거쳐가지고 건너서 이렇게 아래쪽 백두산까지 내려오는 여정이었다. 그때 삼천무리를 더불고서 이렇게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몇 년에 걸쳐서 내려왔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개척의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 컨퍼런스에서 보르다체프 러시아 고등경제 부학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민족의 시원점을 바이칼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죠. 한민족의 시원적인 출발점이 바이칼을 떠나온 사람들이라면 앞으로 유라시아 시대의 주역은 한국인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태백일사 삼신5제 본기에 보면 바이칼은 인간이 처음 탄생하는 생명의 씨가 머무르는 곳이다라고 했는데요. 블라디미르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 종교 문화 사상은 이 바이칼 호수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아시아의 유전자 지도를 보면은 여기 보면 바이칼에서부터 그 다음에 한민족으로 같은 어떤 유전자 분포도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부분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환국이라고 하는 것은 광명을 뜻하는 것이니 그 광명의 본원지인 동방을 찾아서 오는 것이다. 불암산, 백두산을 바라보고서 명월이 출입하는 곳, 명월이라고 하는 밝은 달이 출입하는 곳, 곧 광명의 신이 숨쉬고 잠자는 곳으로부터 이를 조선이라 불렀다라고 해서 환국에서부터 광명의 본원지를 찾아서 동방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장면을 축약해서 삼국유사 고조선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태백산정 신단수 아래로 왔다라고 합니다. 이 보시면은 동북아 고대 역사학회에서 이것을 밝혔는데요. 천년 단목이라는 것이 그려진 19세기 지도가 있어요. 여기 보면 천년 단목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신단수죠. 신단수가 있고 여기 백두산을 그려놓은 건데 결국 그 태백산의 신단수 아래로 왔다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백두산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두산 문명과 그리고 한민족의 형성이라고 해서 정경희 교수가 쓴 논문을 하나로 뭉쳐놓은 건데요. 한 1000페이지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 결론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백두산 서편에 백두산의 서쪽에 제단군이 있었는데 이것을 중국이 은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잘 보시면은 이 제단군이 있습니다. 제단군이 있는데 3층에 원단이에요. 원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하늘의 제를 지내는 원단이고 옆에는 방대라고 합니다. 방대, 천원 지방이죠. 그래서 백두산 서편에 만발발자 옛 제단이 있는데 그 시기가 홍산 문화의 우화량보다도 500년 정도 앞선다라고 하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서의 우화량에서 먼저 천재문화 3층 원단이라든지 천원 지방이 발생하고 나서 백두산 서편으로 이동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요동의 백두산 서편 지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홍산문화 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추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만발발자의 고재단입니다. 그래서 백두산 서쪽에 보면 이 만발발자 유적도 있고요. 그걸 포함한 백두산 서쪽에 고대 제사 유적들이 있어요. 여기가 백두산이잖아요. 그래서 백두산 서쪽에 보면 거대한 그런 어떤 여기 통화의 만발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거대한 고대 제사 유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발굴하지 않고 오히려 덮어버리고 있다. 중국에서 덮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원래 중국은 이렇게 요하 문명도 자기네 문화라고 이렇게 문화 문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꾸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백두산 문명 쪽으로 장백산이라고 그네들은 하죠. 그래서 장백산으로 갔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거꾸로 발굴을 해보니까 여기가 더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래 백두산 서편의 제천 유적이 오래됐고 거기에서 우화량으로 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추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하 문명론, 장백산 문화론에 따라서 옛 제단군의 존재를 크게 부각시키다가
1999년 통화 만발바자 재단 발굴을 마지막으로 돌연 옛 재단 유적을 은폐하고 관련 연구를 모두 폐기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엔 이렇게 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백두산에 보면은 천평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대동여지도인데요. 이게 백두산이 있고 이게 이제 여기에 백두산이라 써 있고 아래에 소백산이라 써 있잖아요. 소백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가 태백산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천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삼성기에 보면은 환웅씨가 환국을 개성하여 일어나 하늘에 계신 상제의 명을 받들어 백산과 흑수 사이의 지역에 내려오셨다. 그리하여 천평의 우물을 파고 천구에 농사 짓는 땅을 구획하였다라고 해서 천평의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천평이 실제로 대동여지도의 이렇게 아래쪽에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평이 있었던 이 신시에서 뭐냐면 천구 지역으로 이동했다. 환웅천왕 1세 환웅천왕 시기에서 18세 환웅천왕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14세 치우천왕 때 천구로 이렇게 도읍지를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환웅 신앙의 어떤 근거, 환웅을 숭배하던 그것이 일본의 백산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큐슈에 여기 보시면 큐슈잖아요. 큐슈의 후쿠오카 현에 히코산, 영원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영원산에는 환인 그리고 환웅과 단군을 모두 모시던 상궁과 중궁과 하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신궁이 배치되어 있다. 그래서 일본의 나카노 하타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코산 신궁에서 모시고 있는 환웅상은 한국에서 건너왔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에서 환웅상이 있었고 환웅을 모시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본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후지야마 환웅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후지야마 환웅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환웅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명확하게 한자도 명확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후지야마 환웅의 실제 그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군과 비슷하게 이렇게 그려놨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바로 환웅이시다라고 하는 환웅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우리가 태백산이라고 하는 백두산 그리고 실제로 남태백에 있는 태백산이 있죠. 여기 태백산에 천재단이 있습니다. 천재단이 있고 또 마고단도 있죠. 그래서 백두산의 천재단 그리고 태백산의 천재단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큐슈의 천재단이 있습니다. 히코산의 천재단. 사실은 이 큐슈는 이때 당시 고대에는요 우리나라로 보시면 돼요. 고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에 가야가 전부 다 개척을 했었던 땅이 바로 큐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주를 하면서 환웅상을 모시고 이렇게 내려갔던 그런 어떤 모습도 그런 천재를 지내던 모습도 함께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백산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백두산, 태백산 할 때 그 백산이죠. 그 백산신앙이 밑으로 내려왔다. 환웅신앙도 밑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